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만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시장 그리고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면요.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동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불어넣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러트닉 장관 는 이날 오후 3시쯤 우리는 온갖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 현안이 매우 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큰 틀에서 합의를 한 후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우려를 낳았던 반도체 분야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급등하면서 화색을 보였고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공급받는 대신에 반도체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히나 거대 기술 기업 중 테슬라가 5.6%나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급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곧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도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어제 반락을 딛고 오늘 삼성전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0.6%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4만 원을 목전에 둔 채 지금 현재 3.8%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각각 1.7%가량 상승하는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간 낙폭이 또 컸던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한편 에코프로 BM은 3%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 대체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지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예스24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이죠. 이 예스24 사이트가 지금 사흘째 접속 오류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의 수요가 두드러지면서 오늘 보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중 반도체 갈등 완화 기대감 그리고 TSMC의 5월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속에 오늘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이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데 오늘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을 좀 뚫을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 법제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더더욱 탄력적인 흐름을 받고 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최근 우리 시장을 탄탄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원전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말쯤에는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름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백신 맞으라는 권고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일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인지 혹은 앞으로 다시 한번 커다란 사이클이 돌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기에 다들 하셨던 것처럼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손 세정제도 열심히 쓰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면서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일단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유되고 있는데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통신망 입장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 드렸던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들 있는지 한번
한번 표로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대차를 2주 전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우량주는 잘 공략을 하지 않지만 최근에 현대차 너무나도 저점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하에 전문가님이 현대차 여러분들 이제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주 만에 현대차 수익 9%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 그룹주들 모두 상승 흐름이 양호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단으로도 이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주까지 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앞으로도 쭉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통신망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 저희가 5월 20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와중에 이 종목은 과거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 3주 만에 17%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전력기기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주 만에 24% 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외도 위성통신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24%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 차트로 보면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음을 실감할 수가 있으니 인텔리안테크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가 최근 저희 방송 공략주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15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 한 달 반 만에 100%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략해드린 이후에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후에 아주 큰 급등세로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잠시 후 차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주 LIG 넥스원도 역시나 저희 공략해드리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지금은 2달 가까이 됐네요. 10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흐름이 깨지지 않은 방산 관련주들인데 과연 LIG 넥스원 지금 100% 수익 구간에서 더 큰 수익의 룸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비밀리에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5월 28일에 공략해드렸던 현대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가 오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정말 현대차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렸던 게 바로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꾸준히 나와주면서 2주 만에 9%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차는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현대차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실 것 없이 조금씩 상승 흐름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전략은 통신망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3주 전에는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원래도 상승 추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대비했을 때 그 상승 추세가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다다음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다음 날 하루 만에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고가 기준으로 17% 상승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도 차트 보여드려 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력기기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도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5월 13일 당시에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가장 흐름이 좋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후속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는 올라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더 가파르게 연출이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이후에 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4분의 1이나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음으로는 4월 말에 공략해드렸던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제 빠르면 7월 원웹, 미국의 원웹 그리고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략했던 과거 종목들 중에서도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된다는 전문가님 말씀이 있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15일 생방송 공략 종목은 바로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도 투자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로보티즈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영상을 또 공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유독 더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만 지금 한 달 동안 106%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반 동안 106% 급등이 나와줬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급등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셨던 분들 이제 수익 정리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4월 8일에 공략해드렸던 방산주 LIG 넥스원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산 관련주 정말 죽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97% 수익을 달성했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간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100%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 종목 이제는 매도해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나 저희 통신망 통해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더 많은 투자 정보 모두 무료로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고 방송에서는 알려드리지 않는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통신망 생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계속해서 띄워드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와 쭉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 5월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이 있었죠. 인텔리안테크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로 24% 수익 중인데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지구 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중에서도 그 저궤도, 고도가 낮다라고 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지구 위에 낮게 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기지국과 통신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 관련된 기술들 챗GPT와의 대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챗GPT와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대화를 할 때 살짝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죠. 워낙에 정보를 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했는데 저도 이 지브리 사진을 만들 때 보니까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사용해 봤던 뭐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진 한 장 보려고 해도 사진이 로딩되는 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저궤도 위성통신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궤도 위성통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술이 바로 6G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5G,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6G 시대가 열릴 것이다.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8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그리고 원웹의 서비스가 이르면 7월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6G 기술을 2030년에 상용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기업들 차원에서는 투자가 좀 늦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책의 모멘텀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6G 관련주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기 행정부이지만 과거 1기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5G 관련해서 굉장히 욕심을 냈었던 인물이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미국이 6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공약을 내걸었고, 이 부분에서 또 열심히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관련돼서도 6G 관련 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차세대 기술 6G지만 지금 현재 5G 관련된 통신 장비는 중국의 업체인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미국 측에서도 우리가 여기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6G 패권을 가로채가기 위한 노력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 때 관련된 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G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앞서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이 이제는 의사들을 대신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이 수술을 할 때도 정말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지만 빠르게 이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과 관련해서도 6G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람이 정말 빠르게 0.1초 만에 판단을 해서 자동차를 멈추고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율주행이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인간의 판단 속도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6G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기술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반드시 빠르게 선점하셔야 되는 공략주다라고 오늘의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은요, 이 6G 관련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순매수를 하고 있는지 잠시 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6G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줄기세포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약간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K바이오가 기술 수출 10조 원이 넘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오늘장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해주면서 코스닥 지수 견인에 일조하고 있죠. 오늘 저희는 줄기세포 관련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예인들도 맞는다는 줄기세포 주사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모두 이 줄기세포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낸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다 다시 주입을 시키는 건데 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게 되면 회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40대쯤 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한 번 시술에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비싼 시술을 맞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과연 줄기세포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재생의학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용 시술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얼굴에다가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큰 틀에서 얼굴에 상처를 살짝 미세한 상처를 내서 재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존의 레이저 치료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할 것 같으면 피부에 상처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요. 줄기세포는 스스로 세포를 분화하면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쏙쏙 넣어주기만 해도 다치지 않게 하고서도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고 이렇게 재생의학의 개념으로의 큰 틀에서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기술이 바로 줄기세포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왜 보셔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해 말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인 인구가 비중이 높아졌는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의학 관련된 기술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젊음을 되돌리는 기술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이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재생의료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를 열심히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 재생의료 관련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뒤처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연평균 10%가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정말 그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 특히나 단기 모멘텀적으로도 굉장히 슈팅을 잘 보여주는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좀 빠르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는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고 앞으로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더 많은 시황에 대한 정보들과 종목 공략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준비한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인텔리안테크를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 4월 22일 공략 이후에 지금 2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보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스타링크와 원웹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에 국내에 상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이 좀 슈팅을 보여줬었죠. 인텔리안테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이 종목은 유망하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해서 이제는 오늘 관련된 6G 관련주도 한번 후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6G라고 할 것 같으면 드론 그리고 하늘을 낳는 플라잉 택시, 자율주행차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6G 기술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통신 서비스는 크게 10주년 주기로 그간 쌓인 새 기술들을 모아서 세대를 나눠 왔는데요. 1세대 이후에 2세대 CDMA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3세대가 WCDMA 세대가 있었고요. 4세대 이동통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LTE 세대였고요. 다음으로 현재 5세대 5G 이동통신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WCDMA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예전에 이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쇼 곱하기 쇼는 쇼. 여러분들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이 굉장히 귀여웠던 KT의 광고였는데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3세대 이동통신 WCDMA 세대였는데 벌써 우리는 5G 세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벌써 6G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6G 시대는 0.0001초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0.0001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혹시 다들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명한 장면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거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서 시간을 뚫고 반응하던 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6G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 그 반응 속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바로 6G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G 초저지연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연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응 속도가 0.001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당연히 우리가 5G 스마트폰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6G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앞으로 AI 시대를 더더욱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로봇 그리고 플라잉카라든지 자율주행차와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G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야지만 이 플라잉카와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들이 완전하게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6G 기술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G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G까지는 단순히 이 통신 기술에 그쳤다면 6G부터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6G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도 서로 패권 전쟁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도 꽤나 이 5G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25%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데 어쨌든 1위는 중국이죠. 특히나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의 통신 기기들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음 세대인 6G는 우리가 선도하겠다라고 욕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 싶고 우리나라와 미국과 계속해서 6G 관련 협력을 한다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더 요망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5G 관련해서 우리 미국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라는 아성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6G 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기업도 역시나 통신 관련된 시장을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ARM이라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AI랜 연합이라는 연합체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AI랜 연합은 통신망에 AI를 융합시키는 국제 협력체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주요 멤버로 참여를 하고 이 AI랜 연합이 구축한 연구개발센터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구성된 AI 플랫폼을 공급한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젠슨 황 CEO는 AI 기술의 발전은 무선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재창조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센터 등 AI 컴퓨팅 분야의 강자인 엔비디아가 통신사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신산업으로 점찍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 분야죠. 양자 컴퓨터는 좀 부각이 됐었지만 이 통신 서비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통신 시장을 또 뚫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 행사 바로 양회라고 하죠. 양회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행사가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인데 이번에 지난 3월의 전인대의 업무 보고에 6G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6G 이동통신 등 최첨단 기술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첨단 산업 굴기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샤오미 같은 빅테크 기업의 CEO들도 이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최신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게 바로 AI 딥시크가 되겠죠. A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 꿈꾸는 것은 바로 로봇 그리고 6G 기술과 관련된 선도 국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10%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만 과학기술 분야에 80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6G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요즘에 걱정을 하는 것은 내수 부진인데요. 원래 중국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5%가 되어 있지만 5%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수 침체가 너무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내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펼친 정책이 바로 이구한신 정책이죠.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헌 것을 새 걸로 바꿔주려면 그만큼 돈이 들겠죠. 여러분들 뭐 헌 휴대폰 가져오면 새 걸로 바꿔주겠다. 당연히 국가에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둔화를 위해서 직접 돈을 풀겠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열심히 또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과학기술 굴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관련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얘기만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이 딱 됐네요. 이재명 정부는 6G를 국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요. AI 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는 2030년 AI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 6G 상용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상용화 이전에 2028년에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는 내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긴 할 건데 야당이 반대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선 시절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6G 관련된 투자하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과거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6G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030년을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탄력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G 관련주에 투자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공략주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종목명을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미국,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정부가 한 달 전이었죠.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의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부분은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부각이 되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유상임 장관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6G 개발과 표준 활동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2달 만에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6G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열심히 협력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이 6G 관련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G 상용화 시점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20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2030년 6G 시대에 대비를 해서 그 표준 작업을 2029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각각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로 많이들 알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6G 상용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죠. 우주에서 시작되는 통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6G 기술을 선도하겠다라는 게 바로 KT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구축될 6G 지상망과 연동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6G 위성통신 상용화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이 지상망에서의 통신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6G 시대에서는 지상망과
비지상망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의 영역 자체가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산, 조선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 한화그룹주 있죠. 한화그룹이 제주도에 한화우주센터를 오는 10월에 준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 한화우주센터를 짓고 6G 통신위성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통신위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늦지 않게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렇게 통신위성 관련 투자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각 기업들의 투자 현황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공략 기업 6G 관련주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요. 끊기지 않고 1, 2, 3, 4, 5, 6, 7, 8, 9, 15일, 15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이게 어제 기준이거든요. 지금 오늘장에도 외국계 순매수가 오늘장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 살짝 소액으로 매도가 있었죠. 그 이전에도 며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뭐 거의 2달이 넘게 이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좀 멀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2020년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이 48,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2,000원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 주가가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보셔도 좋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빠르게 좀 캐치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좀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조금씩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면서 차트가 예쁜 모양을 잡아주고 있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 줄기세포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 최근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 줄기세포 주사 시술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한 번 주사 맞는데 1,000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주사 맞으면 피부가 아주 탱탱해진다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TV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배우 최정한 씨 그리고 안혜경 씨 그리고 예전에 그 아이돌 그룹 멤버였죠. 임스롱 씨가 이제 남자들도 외모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주사 맞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주사기가 혹시 보이실까요? 저 안에 줄기세포를 채취한 그 주사기가 보이는데 이 주사를 자기 몸에서 직접 뽑아서 다시 넣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왜 줄기세포 관련주에 투자하셔야 되는지까지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의학은 이 손상된 조직을 약으로 억제하거나 수술로 제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줄기세포 치료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줄기세포 방식은 손상된 조직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되살리는 재생의학을 뜻하는데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질환들의 치료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척수 손상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심장질환과 파킨슨병, 알츠하이머까지 정말 난치를 넘어서 불치의 영역이었던 이런 질병 질환들을
줄기세포 치료제라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빠르게 임상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다음에 고령 사회 다음에 초고령 사회 3단계로 나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난치성 질환에 가까운 이 질환들의 치료가 더 절실해지겠죠. 바로 관절 질환이라든지 신경, 뇌질환, 당뇨 합병증 같은 이런 질환들이 재생 치료가 시급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줄기세포 치료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그 첫 타자인데 지난해 12월이었죠. 미국에서 첫 줄기세포 치료제가 의약품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의 우호적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트럼프 2기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또 취임을 했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화제가 됐던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 장관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난해 말에 아마 이슈들 많이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분이 또 줄기세포 치료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미국 내 규제가 빠르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저희가 공략해봐야 할 줄기세포 관련주 바로 오늘의 이 공략 기업에 대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기업은요, 일단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은 줄기세포 연구의 원조 기업으로 모 병원 산하에 있는 그룹이 되겠고요. 단연간 축적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물론 재생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임상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 기대감도 큰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또 국내 정부에서도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이 기업이 임상 진입 속도가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은 지난 2009년에 국내 첫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승인받은 기업이 되겠고요. 2014년에는 또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복제하는 ESC주를 확립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또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진입을 한 바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줄기세포 의학, 재생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규제도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는데 지금 이 기업이 최근에 일본으로의 진출 소식도 들려졌는데요. 이 난임의 줄기세포를 접목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로서 바로 일본의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일본 난임센터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줄기세포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은 바로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이었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자가 지방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FDA 임상이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2배로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 관련주 혹시 이 다음 타자를 노려보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네이처셀의 뒤를 이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바로 어제장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 줄기세포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남은 딱 1분 동안 저희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시면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벌써 저희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